그럼 노브랜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예, 노브랜드는 종목의 스타일이 매매하기가 그렇게 쉬운 편 아니에요. 그래서 신규 종목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매매를 안 하는 편들이 많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커스터머가 누구가 있느냐 이런 것도 지금 공지가 나오겠죠. FNF도 있네요. 예, 저희가 아는 거 뭐 있나요? 저는 바나나 리퍼블릭, 바나나 공화국, 예, 이런 거 알고 있고 H&M, 갭, 뭐 이 정도. 그래서 OEM 하는 회사구나. 리바이스도 있네요. 생각보다 많네요. MLB, 그러다 보니까 국내 쪽에서는 FNF, 민희진 니에 선생님 쓰셨던 모자도 여기 들어가 있나요? 예,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쪽으로 노브랜드 이런 거 하는구나 라고 보시고, 그러면은 지금 이런 관점 쪽에서 주가가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했는데 딱 분봉을 펼쳐야죠. 뭐 볼 게 없으니까. 예, 펼치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시작하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시작하고 그냥 빡 뛰어버리네요. 뛰어버렸고, 그래서 주춤하다가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리 항상 턴에서 강하다 그러면 여기서 고점을 넘겨가야 되겠죠. 고점을 못 넘깁니다. 멈췄다가 이렇게 슬 조정받는 과정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약간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맞추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약간 좀 변화가 이렇게 정체가 나오겠죠. 이렇게 정체가 나오는 가운데서 가장 많이 체크할 거는 이렇게 단기 평선들이 같이 모입니다. 수렴을 하게 되면 발산이 나옵니다. 발산이 나오게 되면 수렴 이후에 그러면 강서구 발산동이 아니고, 예,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량이랑 같이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요 정도 라인들이 지금 수렴했다가 나오는 요 라인들이 이탈하려고 좀 신호가 나오죠. 요게 확실시 돼서 좀 이탈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쭉 빠졌다가 거기서 반등이 나오냐, 아니면 또 이탈하느냐, 요쪽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런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잘 지지가 돼야 되겠죠. 지금도 막 싸우네요. 아마 여러분들 보실 때는 요 끝나고 나서 보실 테니까, 이럴 때는 대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지표를 되는데, 그때 같은 경우 눌렸다가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어떤 매수세가 붙어서 좀 대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기조를 보게 되면은 의류 쪽에서 지금 특별하게 이 회사에 대한 강점이 있겠느냐라는 쪽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시작부터 외국인 기관은 매도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들이네요. 그렇게 되면은 아직 그 분위기는 수급이 확실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한다고 하더라도, 지집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매매로 들어간다, 이런 자리 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얼마 안 돼서 바로 나오거나, 그러면 이게 39,600원짜리 한 4만원대 종목이다 보니까 1% 따지게 되면 한 44,000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44,000원이 거의 이 정도 요 라인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솔직히 폭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매매를 잘 안 할 것 같아요. 변동 없고 어떤 기대하는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매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 자리는 웬만하면 매매할 만한 자리가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대가는 게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매매할 기회들이 몇 번 들어옵니다. 분봉에 짧게 매매하겠어, 이거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들어와서 한번 다시 반등 들어와서 적어도 전고점 때 들어오면 여기서 한번 때리고 나오겠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폭이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 정도 가늠이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수급도 별로 안 좋은데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대응을 그렇게 크고 깊고 강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일단 관심 종목에 띄워놓고 변동성 살아나면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눈길은 가겠지만은 탈하는 거 확실시 된다 그러면은 다음 자리를 보겠다라고 하면서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이 뭐일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한 숙명, 영원한 라이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딱 버티고 있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예,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고 그냥 줄줄줄 하락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 볼 때마다 속상하고 볼 때마다 짜증나고, 국민기업이 이렇게 될 정도로 삼성전자 뭐 했나 라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보겠습니다. 어느 중요한 지지권은 들어와 있는데 매수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사라진 건 아닌데 여기서 지금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장에 다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삼성전자의 입장으로는 만약에 HBM 쪽을 가지고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지금 이제 기정사실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 흐름을 본다 그러면 두 가지를 볼게요. 삼성전자 입장 쪽으로는 삼성전자가 또 그렇다고 메모리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밖에 나머지 메모리 반도체가 있을 거고, 거기다가 나머지 사업부들 뭐 휴대폰부터 쫙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머지가 그러면 이거 없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업사이클, 그래서 즉 하반기 되면은 더 디램 가격들 올라오기 시작하고, 낸드는 지난 2022년 7월달 고점까지도 다 와버렸어요. 가격이
그러면 기대감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라도 어느 정도 버티고 다음으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거 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플러스 알파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언제 되는지, 그리고 또 엔비디아 입장 쪽에서는 분명히 밴더를 늘리고 싶긴 할 거예요. 근데 자기네 기준에 맞게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좀 고심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같은 효율과 데이터의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좀 고민하다 보니까 약간 좀 동상이몽인 거죠. 그런 쪽에서 삼성이 이런 상황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못 간다, 좋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사이클이 그러면 끝나서 빠지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럼 일정 부분은 지킬 겁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쪽도 그렇고 하반기에 폴더폰도 그렇고 이제 이쪽도 AI 시대 쪽에서 들어오는 요즘 AI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PC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저 엣지단에서 AI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맛보기는 했었어요. 하이 빅스비 그러면 대답할 거 예측 거 답 안 합니다. 네, 이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이어지는 변화에 대해서 아 이렇게 AI가 쓰이는구나. 그러면은 지금 진화했지 않습니까? 그럼 진화해서 이제 조금 더 엣지단이라고 그러죠. 보통 단말기 쪽에서 이제 AI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한다.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는 아직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밖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에 또 OLED 쪽의 변화, 아이폰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남아있는 모멘텀도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잘 안 보고 메모리 쪽으로, 반도체 회사 쪽으로 봤을 때도 이거에 대한 변화들은 지금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에 대한 플러스 알파, 하이닉스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없다고 하게 되면 나머지라도 이거 가지고도 끌고 있는 흐름들을 본다. 버텨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자리 쪽에서는요. 예, 그래서 그런 자리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목을 본다고 하더라도 계단식의 레벨업은 나와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도 한번 좀 지루하게 나왔지만은 지켰고, 이번에도 지루하게 나와서 지치는 어떤 끝점까지 온다 그러면 반응 나오고, 이번에도 지루하게 나와서 혹시나 이 정도 자리, 그러니까 지금 주봉으로 패턴을 보게 되면 약 한 76,000원대쯤 됩니다. 그 지난번 저점대랑 비슷하게 그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지루하게 나왔지만 여기서 또 딱 맞는다 그러면 또 반전 시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얼마나 지루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기간 조정 성격적으로 이렇게 쭉 빠지게 되면은 이건 좀 답답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은 에이 모르겠다, 좀 대응할 수 있겠지라고 좀 어렵지만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좀 속상하긴 하죠. 그러면 다음에 내 도저히 안 되겠어. 어딜 팔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은 지금 거래는 죽습니다. 죽다가 이제 변화가 나올 때 보면 이렇게 됐다 끝날 때 보면 터지죠. 쭉 빠지다가 또 터질 거에 나오게 되면 아마 그 정도쯤 76,000원대 초반 정도쯤에도 거의 마무리가 어떤 된다 그러면 터질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저항권 요 정도가 있죠. 지금까지 저항을 이렇게 봤었을 때 한 번 저항 나오고 했던 요 정도 라인들 쪽에서는 한 번쯤 또 고민을 하게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똑같습니다. 직전 고점대와 한 85,000원대 들어온다.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그때 고민하시죠. 그때 일단 나올지 말지를 고민하시는데, 그때쯤에서 지금 만약에 100주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최소 30주에서 50주는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기준으로는 한 9만 원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주봉상으로는요. 네. 거의 이제 9만 원, 9만 3천 원대 가리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위쪽에 대해서는 계속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자리 봐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의 관심은 하이닉스가 높잖아요. 하이닉스 오늘 같은 자리 보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하이닉스 저는 맨날 하이닉스만 얘기해. 예, 나머지는 다 죽어라 하고 있는데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다. 예.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모든 사람들의 연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 말 듣고 같이 따라오셨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액션을 말씀드리는 게 제 역할 아닐까요? 그런 쪽에서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항상 하이닉스는 그런 구조를 그려왔어요. 지금까지 움직일 때 보면은 항상 저항권들 있다 보면 쉬고, 저항권 있다 보면 좀 쉬고 그랬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저항권이 나온다라고 보는 이런 단계들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좀 쉬었습니다. 이번에도 막 열심히 올라오다가 딱 저항권이 들어오는 단계까지 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줄이겠죠? 예, 저 같으면 줄입니다. 줄여놓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느냐. 그러니까 비중이 많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플레이를 끌어왔던 거를 줄여놓고, 그 다음에 다음 지지권들 들어왔을 때, 적어도 다음 지지권을 본다 그러면은 요 라인들이 아마 요 정도쯤 될 것 같아요. 한 19만 5천 원 정도 라인 정도쯤, 19만 5천 원에서 전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팔았다가, 지금 그때 아까 20만 4천 원을 찍었었죠? 거기 바싹 찍는데 시작이 딱 거기 시작한다. 저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그냥 있는 것들 좀 줄여야지. 그래놓고 거기서 또 다시 요 정도부터, 아니면 혹시나 요 갭이 나온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또
18만 5천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 나올 모멘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거 감안하고도 항상 좋을 때는 안 좋은 걸 대비하고 안 좋을 때는 좋은 걸 생각하면서 매매하는 게 저희 트레이더의 숙명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똑같이 그런 자리들을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갖고 있던 게 많다. 그리고 또 새롭게 가격대 들어왔다 그러면 약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줄여놓고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갖고 왔었는데 지금 수익도 많이 났겠다. 지금 하이닉스 갖고 손해보고 있다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도 남기 점으로 10주만 팔아보세요. 그럼 그 10주를 내가 잔잔바리 김 대표처럼 어느 자리에서 한번 사볼까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시고 거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찾아가 보시면서 대응하시게 되면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한쪽으로 보시면서 같이 연구해 가시죠. 엔비디아가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하고 장이 열렸는데 생각보다 좀 강하게 움직였다.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쭉 하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좀 팔았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요즘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하나 현대차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까지 보게 되면 현대차 왜 올라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으시겠지만은 일단 현대차를 바라볼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잘해요. 저희가 기대감이 별로 없었을 뿐 쌌습니다. 싼데 저거를 기대감이 지금 나오는 변화 쪽에서 이제 차를 얼만큼 잘 파느냐에 대한 동인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차를 판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 심리가 좋아야 되고 소비 심리가 좋으려고 하게 되면 금리가 저렇게 높은 쪽에서 금리가 떨어져야 소비 심리가 개선될 것이다. 왜냐면 비싼 차니까. 그러면 금리가 떨어져야 지금 할부로 사는데 차를 할부로 사는데 대부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금 나 있어가지고 현금으로 딱 현금 낼 테니까 얼마 깎아줄래요? 이런 거 요즘 하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있으면은 주식 잘하시는 분, 주식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보자 이러면서 현대차 거 제일 비싼 게 얼마예요?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차 묻지도 않습니다. 현대차에서 제일 비싼 차 주세요. 돈 버는 분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은 차가 필요하다. 요게 좀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는 게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첫 번째가 환율 효과가 있겠죠. 생각보다 높은 환율입니다. 이게 있을 거고 거기다가 두 번째 이걸 잘 보시게 되면은 미국 시장의 전기차 점유율이 지금 10%까지 올라왔습니다. 꽤 잘하고 있어요. IRA 쪽에서 직접적인 법안에 대해서 성과를, 그러니까 보조금을 못 받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올해 조지아 공장이 가동되면서 관심이 높아진 거죠. 전기차 쪽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걸 잘 보시게 되면 이번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이제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때려 어쭈 그래 똑같은 거 얘는 눈 얘는 이 해볼게 하면서 받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하고 유럽 모두 다 니네 자꾸 조사한다 그러면서 우리 거 터는데 우리도 장벽 쌓겠어. 장벽을 쌓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특히 이제 미국 그 현대차 입장 쪽으로는 그 현지 그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이 서로 관세를 싸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국 같은 경우는 EU에 직접적으로 진출해서 거기서 직접 생산을 한다. 그러면 니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세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괜찮은데 이런 쪽에 대한 반사익을 노릴 수가 있겠죠. 게다가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국의 부품들은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테슬라 입장으로 보게 되면 테슬라는 전기차 부품들이 높아집니다.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테슬라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가격이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언제 테슬라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 잠깐 보니까 요즘 대세는요. 현대차 이거 아이오닉 좋아요. 이거 한번 타보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가격 테슬라는 올렸잖아요. 이건 안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사익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현대차를 보면서 입장은 좋은 거 다 하는데 뭐 손이 안 나가고 게다가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대차를 보는 입장 쪽에서 실적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실적이 정체됐을까봐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올해 보면 예상은 14조 8천억. 그러니까 즉 작년이 15조 나왔는데 올해는 그게 조금 못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약 한 2, 3년간은 정체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입장 쪽에서 실적이 정체됐는데 저걸 사야 돼? 라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쪽은 이렇게 올라왔어도 지금 주가 수준은 올해 예상 대비 PR 6배, PBR 0.8배, 배당은 4%씩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싼 거죠. 싸다 보니까 그에 따른 동인들이 작용하면서 근데 의외로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전기차나 여러 가지 쪽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 봐라 라고 하면서 누가 이런 생각들을 하냐면은 저희 죄송하지만 애널리스트님과 기관님들은 이런 생각 못합니다. 실적이 정체가 돼 있는데 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저도 그랬고요. 예, 그런 쪽에서 나오는데 외국인들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네, 그런 거 다 사보고 싶어. 예, 테슬라는 안 되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 외국인들의 비중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주가도 정체를 보이는데 정체 보였다가 만약에 기관들 이거 안 팔았다 그랬으면은
이게 버텼을 겁니다. 주가는 약간 우상향으로 나갔을 겁니다. 기관들이 여기다가 다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팔 밀리죠. 그러다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관들은 이만큼에서 비중이 줄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반대로 계속 끌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이유들은 저희가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이런 시대에 이렇게까지 가야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외국 기관들은 그렇게 팔아놨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겠죠. 이거 뜨거 이러면서 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좀 오버했죠. 오버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들어오겠느냐. 혹시나 가격이 한 26만 원 정도까지 26만 원부터 그러니까 여기 그때 나왔던 저항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큰 변화가 없을 거로 보고 거기다가 변화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부분에서 일단 지지가 되는 게 이 정도 거고 여기에 따라 이렇게 올라오는 가격대가 중요할 텐데 약 한 26만 원 밑에서 한 25만 원 5천 원대 정도쯤 되게 되면 거의 요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맞춰지지 않을까요? 가격이 빠르게 내려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정도쯤에선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가정하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는 한번 눌린 목적에서는 확인되고 다시 움직이지 않느냐 라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평가 해소 밸류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소되면서 그런 과정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러면은 현대차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종목들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겠죠. 부품 쪽이. 근데 부품 쪽이 움직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HL 만도 정도가 그나마 좀 움직이는 정도고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뭐 현대모비스는 벌써 좀 처진 지 오래고 화신 같은 경우가 그나마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고 근데 현대차가 움직이면서 보통은 자동차 부품주가 다 따라오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네요. 이거 좀 특이한 거죠. 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현대 기아 관련된 이쪽을 보는 게 맞지 부품 쪽으로 확산이 안 된다라는 거를 염두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채널에서도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한국 단자가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살아나네요. 예, 실적이 좋다 보니까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 가격 올라간다. 당연히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매수를 딱 전환시키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관심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날 실적 발표하고 쭉 갔다가 밀렸다고 하더라도 된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변화가 들어오는구나 라는 쪽에서 흐름들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녹색 창의 종목들 한 몇 개 털어봤습니다. 원래는 이것저것 많이 터는데 지금 약간 쏠려 있다 보니까 종목들의 흐름들을 많이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주도적인 섹터나 흐름들의 모습들이 보인다. 바로 털러 가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라오는 영상 잘 봐주시고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하시게 되면 저희 다른 영상들 언제 올라왔어? 바로 봐야지. 어머 이거 못 참아. 이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